안녕하세요. 보기를 모르는 모델러 보기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3D Max 강의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맥스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취준생 분들 이런 분들이 일단 툴에 대해서 굉장히 보자마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사실상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는 진짜 쓰던 것만 계속 써서 새로운 툴이나 이런 거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상 그렇게 유용하게 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계속 쓰던 것만 써서 그래서 그 쓰던 게 과연 뭔지 실제로는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쓰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제 3D Max를 키시면은 딱 이렇게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혀 막 뭐가 이렇게 많다고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것도 거의 다 안 쓰거든요. 네. 사실상 막 쓰는 게 몇 개 안 돼요, 여기서도. 여기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쓰고 이건 보는 거라 이것도 말 그대로 보는 거고 기능에 대해서는 되게 쓸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면 분할, 화면 뷰포트 보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면은 탑이라 써있죠.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 이렇게 4분할이 돼 있잖아요. 저희는 3D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은 제가 방금 뭘 했냐면은 F3번 누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엣지 선만 이게 엣지 와이어라는 거거든요. 엣지 와이어. 여기 와이어 프레임이라 써 있잖아요. 이 와이어만 보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기본 화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편하게 F3을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이제 디폴트 쉐이딩 모드로 바꿨거든요. 이거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쉐이딩을 해놓은 머테리얼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3D Max 자체에서 보기 편하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화면 분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먼저 보기 편하게 이 그리드를 삭제할게요. 이 그리드는 뭐냐면은 여기 그리드 보이시죠? 이게 나중에는 이 그리드 자체에서 막 센터를 맞추고 막 이럴 때 할 때 작업을 많이 쓰긴 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막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 G를 누르면 돼요. 단축키 G. 그럼 그리드가 삭제되거든요. 저도 이거 단축키로만 하는 거라 네.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퍼스펙 써있잖아요. 퍼스펙. 이 화면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저희는. 여기 주사위도 보이잖아요. 프론트, 라이트, 백, 레프트.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바텀. 이건 솔직히 잘 이용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이걸 솔직히 더 이용하지. 그래서 이걸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퍼스펙 화면 저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360도 돌릴 수 있는 화면. 그 다음이 이제 탑뷰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죠. 저희가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상자 윗부분 탑을 이제 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 대신에 이거는 어떠한 투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딱 정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걸 딱 마치 2D라고 느끼면 돼요. 2D. 네, 아무런 투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보이죠? 프론트. 만약에 이 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프론트 어디 있어? 프론트. 정면으로 바라본 거. 이걸 화면하고 비슷하죠? 네, 정면으로 바라본 거. 레프트는 이제 왼쪽에서 바라본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 이렇게 4분할된 화면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떨 때 좀 자주 쓰냐면은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릴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3D 화면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좀 실루엣을 맞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걸 좀 자주 이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4분할된 화면으로. 근데 막 그렇게까지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용해요. 실루엣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을 때. 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실루엣이고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실루엣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실루엣이구나. 실루엣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싶을 때 네, 이걸 가끔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어떤 걸 쓰냐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맥시멈 뷰포트 토글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화면 자체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4분할된 화면으로 쓰면은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요. 작업을 좀 직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면서 하게 되겠어. 화면이 계속 내분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 뷰포트 한 화면에서 크게 나오거든요. 보통 저는 작업을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화면이 필요해. 그러면은 단축키 영어 F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요. 아까 이 화면이 된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다시 여기를 있다가 F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나 퍼스펙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P를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 P. 그럼 퍼스펙 화면에 돌아왔죠. 그래서 4분할을 굳이 안 쓰고 이 한 화면을 가지고 단축키를 쓰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레프트는 뭐냐? L. 그 앞에 부분 글자예요. 그냥. 왼쪽에서 보는 거. 그리고 탑은 T. 네, 이게 탑뷰. 이게 T죠. 다시 돌아가고. F, L, T, P. 그럼 이 화면은 아까 4분할해서 안 보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어요. 퍼스펙티브를 누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아마 중간에 이게 뭐냐면은 F를 누르다가 제가 중간에 이렇게 회전을 살짝 하잖아요. 바로 이 화면으로 돌아가요. 이건 저는 거의 잘 안 쓰는데 이게 아마 수시도가 좀 약한 걸 거예요. 이게 퍼스펙 화면이 좀 3D로 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퍼스펙이 더 그 각도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고 이거는 좀 더 2D적으로 투시가 안 들어간 느낌으로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써서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아무튼 보통은 이렇게 퍼스펙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탑, 바텀,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가 있잖아요. 이 백이랑 라이트는 단축키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또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안 합니다. 그냥 뭐 라이트까지 볼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레프트만 사용하고 네, 단축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뷰포트를 설명드렸고요. 뷰포트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 물체를 어떻게 회전하고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 회전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우스 휠을 쭉 누르고 있으면은 손바닥 모양이 되거든요. 이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면 알 거예요. 이거는 어떤 3D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치 2D 그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화면 자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간혹가다 이것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돌리는 거.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은
그리고 마우스를 왔다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거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다음이 이제 확대 축소. 마우스 휠을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앞으로 돌리시면 확대가 되고 뒤로 돌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딱딱딱 확대 축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Alt를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은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지구본 모양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작업을 근데 왜 이렇게 단축키로 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 속도가 빠르고 이런 거 하나하나의 작업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거 막 일일이 단축키 안 쓰고 막 돌리시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단축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되거든요.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익어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도. Alt 누르고 휠 드래그. 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Alt 컨트롤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 자동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뷰포트 설명드렸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제 Select, Move, Scale, Rotation. 네.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화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제 물체를 움직이고 싶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메뉴가 여기 있거든요. 먼저 여기 Select Tool. 이건 뭐냐? 밖에 클릭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클릭이.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네모난 박스가 생기거든요. 그럼 격자 모양의 네모난 박스가 생기면은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물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예를 들자면 얘를 클릭하다가 나 얘를 클릭하고 싶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드래그 하실 때 요 부분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클릭이 돼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만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어이구.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거는 단축키로도 무조건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단축키가 Q예요. Q. 지금은 선택이 돼 있어서 이미 Q가 돼 있는 상태라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저도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원하시는 그걸 맞춰서 그냥 이렇게 Q를 여러 번 계속 눌러야 돼요. 저도 이거 굉장히 불편한데 네.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셀렉트를 좀 더 모양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모양대로 셀렉을 할 수 있게. 사실 다 안 쓰고 저는 이거밖에 안 씁니다. 네모. 네. 그래서 이게 Q거든요. Q. 외우시면 돼요. 셀렉 오브젝트. Q. 그리고 혹시 셀렉을 이렇게 셀렉트한 상태에서 셀렉을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를 클릭하시면 돼요. 밖에를.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 셀렉이 한번 풀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셀렉을 푸시면 됩니다. 그럼 W는 뭐냐? 이게 무브 툴인데 여기 보이시면 이게 뭐가 형성됐죠? 이게 기즈모라는 거거든요. 3D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X, Y, Z라고 써 있잖아요. 이 축으로 이걸 축이라 그러는데 이 축으로 이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브 툴이라고 그랬잖아요. 셀렉 앤 무브 툴.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빨간 대로 X축으로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럼 빨간 데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 물체 옮기죠. 이제 저희가 화면을 옮기는 게 아니라 물체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축으로 옮겨지고
여기 Y축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Z축으로 옮겨주고, X, Y, Z. 근데 나는 만약에 X, Y, Z, X축, Z축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요와 얘 사이 네모난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가운데를 갖다 대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윗부분, 여기 윗부분 이렇게 노란색이 형성돼야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Y, Z축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보통 저는 이거를 레프트 화면에서 갖다 놓고 이 상태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레프트 상태에서 저는 이걸 많이 씁니다. 퍼스펙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옮기는 게 레프트에서 옮기는 게 더 직관적이고 정확해서 퍼스펙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X, Z축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여기 딱 윗부분, 그리고 뭐 X, Y축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위, 아래,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무브 툴입니다. 이거는 단축키가 뭐냐? W, QW. 지금 이걸 가장 많이 쓸 거예요. QW. 그 다음이 이제 이 다음 거 로테이트거든요. 로테이트. 이 물체를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 Z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형성돼요. 그렇게 해서 드래그 하면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Y축으로 돌릴 거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또 노란색이 형성돼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Z축 X, Y, Z축으로 돌릴 수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여기 흰색이 있잖아요. 여기 회색깔.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 내 이 화면상에서 이걸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직관적일 때 쓰고 거의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거 쓰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축도 돌아가고 나중에 막 이렇게 되죠. 지금 되게 직관적으로 되는데 아무튼 이건 이럴 때 가끔 써요. 가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세 개.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나는 빠르게 직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저는 이거 대신 이걸 써요. 여기 가운데를 누르시면은 뭔가 이렇게 형성되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직관적으로 보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죠, 이게. 막 Z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X, Y, Z 다 돌아가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서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그 다음 게 이거는 단축키 2예요. 2. 로테이트. QWE. 이거 QWE.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단축키거든요. QWE. 그 다음이 스케일. R. 이게 R이에요. 이 물체를 크기를 키웠다 줄일 수 있는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가운데를 누르시면 노랗게 이렇게 색칠이 된 화면이 뜨거든요. 이때 이걸 드래그 하시면은 정 사이즈로 스케일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 사이즈 있죠. 여기 이거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ZX축으로 이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ZX축으로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정 사이즈로 커지는 거, 이거는 ZX축 사이즈가 이상하게 커지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건 잘 안 쓰거든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스케일이 커져서 보통 저는 잘 안 쓰긴 하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보통 그럼 뭘 쓰냐? 여기 보시면은 Z에 노란색 한 줄 그어져 있죠? 이걸 많이 써요.
이건 어떨 때 쓰냐? 내가 Z축으로 쭉 늘리고 싶을 때. 내가 Z축으로 쭉 늘리고 싶을 때. 이럴 때만 있어요. 이렇게 늘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늘리고 싶을 때. 이건 양옆으로 늘어나죠. X축으로 쭉 늘리고 싶을 때. 여기도 Y도. 이걸 많이 써요. 이 끝부분 노란색 라인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스케일이었고요. 아, 혹시 간혹 가다가 막 R을 단축키 이게 R이거든요. 그럼 막 R을 막 여러 번 누를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화살표가 생기는 네, 이럴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스케일이 되게 이상하게 커지잖아요. 잘 안 되고 저도 이게 왜 이걸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XYZ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축으로만 스케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걸 따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R을 계속 여러 번 누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선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면 됩니다. 다시 돌리려면 R을 또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QWER 스케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 물체 자체를 선택하고 움직이고 돌리고 크게 키우고 여기까지 이제 선택 셀렉트 무브 툴 로테이션 스케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와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뷰라고 써 있죠. 뷰, 스크린, 월드, 페어런트, 로컬, 뭐 긴발, 뭐 그리드, 워킹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픽. 그 중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세 개 씁니다. 뷰, 스크린, 로컬. 월드도 가끔 쓰긴 하는데 이건 진짜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뷰, 스크린, 로컬 이렇게 써요. 뷰는 말 그대로 이 뷰포트 안에 있는 화면상의 이 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여기가 이걸 이용하는 게 축 때문이거든요. 축. 뷰는 말 그대로 화면상에 이 X, Z, Y축 이렇게 좌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축을 말하는 거. 말 그대로 스크린. 스크린은 내가 보는 방향. 지금 바뀌었죠? 축이. 내가 이렇게 보는 방향. 약간 좀 더 직관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유틸적으로 뭐라 그래야지. 좀 작업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빠르고 쉽게 바꿀 수 있게 있을 때 이걸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나는 양옆으로 이렇게 늘릴 거야. 그러면은 되게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 늘리고 싶으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을 이용하면은 지금 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립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끔 좀 더 직관적으로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이 스크린을 좀 이용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이 축이 되게 설정되어 있는 거라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긴 하는데 근데 좀 빠르고 쉽게 할 때는 저는 이걸 많이 써요. 그 다음이 이제 로컬이에요. 로컬. 로컬은 뭐냐면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제가 아까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돌리면은 지금 벌써 축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작업을 이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이 방향으로 뭔가 물체를 뽑아내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벌써 보이시면은 되게 부정확하게 뽑히잖아요. 방향 틀어지고. 근데 이거를 로컬을 이용하면은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거는 여기 엣지 페이스라고 엣지 모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거든요. 와이어프레임 이걸 끄시면은 이제 쉐이딩 모드, 거기에 이제 이 디폴트 쉐이딩이거든요. 보통 저는 이거 많이 써요. 디폴트 쉐이딩, 와이어프레임, 엣지 페이스. 엣지 페이스는 제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축키가 F4거든요. 네. 그래서 F4로 이렇게 로컬 방향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쭉쭉. 방향이 이렇게 보이시죠? 잡힌 게. 이미 얘는 축이 틀어졌는데, 근데 이거를 뷰로 바꾸면은 벌써 축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로컬을 자주 씁니다. 얘를 회전하는 물체가 있을 때는 이걸로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뷰, 스크린, 로컬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써요. 나머지는 거의 안 써요. 월드는 그냥 가끔 쓰긴 하는데 월드나 뷰나 사실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네. 이 QWER, 이 Select Tool, Move Tool, 뭐 Rotation, 크기 툴가 이제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같이 써야 이거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3D Max에서 이제 세팅 값이 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한두 개 정도 세팅은 꼭 하셔야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면 커스터마이징가 있거든요. 커스터마이징에 여기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이제 제너럴에 씬 언두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에 100인가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최대치로 올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이 물체를 이제 왼쪽으로 갔다. 그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는데 그게 되돌아가거든요. 근데 아까 이 설정 값이 이게 100이었잖아요. 처음에 디폴트가 100인가 50인가 그런데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Z를 막 누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몇 번 안 갔는데 더 이상 히스토리가 남지 않아서 그 전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이유가 히스토리를 남겨서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작업하다 보면 실수해서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500 정도 최대치로 올려주셔야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뷰포트 보시면은 여기에 show vertex as dot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꺼야 되나? 지금 5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기본 세팅 값이 이거보다 좀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편집 작업할 때 여기 이게 버텍스거든요. 이 버텍스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좀 커 보이잖아요. 이거를 내리시면은 엄청 작거든요. 근데 기본 사이즈가 좀 더 이거보다 더 작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래서 저는 처음에 세팅을 5 정도로 해주고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5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즈모도 처음에 되게 작을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게 막 30이었나 아무튼 뭐 이렇게 작진 않았을 것 같은데 기본 세팅값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보통 뭐 50에서 60 아니면 뭐 더 키워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즈모라고 있거든요. 기즈모의 사이즈 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은 세팅은 솔직히 이게 다고요. 이제 회사 가서 좀 더 필요한 세팅 값은 이거거든요. 유닛 셋업. 근데 저희는 사실상 이걸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프로젝트마다 이제 회사마다 또 달라서 이게 결국에는 이 하나의 뷰포트 사이즈가 뷰포트를 이 프로젝트 화면상의 이 물체 사이즈를 센치로 할 거냐 미터로 할 거냐 밀리미터로 할 거냐 이 유닛 셋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센치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건데 지금 기본값이 아마 미터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굳이 이거 안 바꾸고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나중에 맞춰주시면 돼요. 네, 기본 솔직히 세팅 값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